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네랑 밥이나 먹자. 밥이라는 말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밥 먹는 게 뭐 대수인가요?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귀찮지도 않고 그냥 일정 하나 늘어난 느낌이었죠. 속으로는 또 남편 친구네 싶었습니다. 남편 친구라는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젊을 땐 술 친구였다가 중년이 되면 병원 얘기, 친구, 이 나이가 되면 누가 어디가 아프다더라 하는 소식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별 기대도 없이요. 그날 나갈 때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 문 열어놓고 잠깐 서 있다가 어차피 다 아는 얼굴인데 싶어서 제일 편한 옷을 골랐죠. 요즘은 나갈 때도 멋보다 계산이 먼저 됩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지, 집에 와서 바로 갈아입고 싶지 않을 옷인지,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겠죠. 예전 같았으면 괜히 립스틱도 한 번 더 바르고 거울도 한 번 더 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그랬습니다. 식당 가는 길에 남편은 운전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 요즘 혈압이 좀 높다더라. 아내는 아직도 아침마다 산에 간대. 저는 그저 그래요만 몇 번 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날 저녁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밥 먹고 집에 와서 TV 좀 보다가 그렇게 끝나는 날. 그날이 나중에 혼자 설거지하면서 계속 떠올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남편 친구 부부가 먼저 와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오셨어요. 그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 의자를 조용히 당겨주더군요. 말 한마디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그 순간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그 장면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걸 아직도 해? 질투라기보다는 놀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보지 못한 장면을 갑자기 본 느낌이랄까요. 괜히 웃음도 났습니다.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집에서는 저런 장면이 명절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보기 힘든데 싶었죠. 그 집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셨어요? 그 말투가 참 편안했습니다. 억지 웃음도 아니고 기운 빠진 얼굴도 아닌 딱 여유 있는 표정. 그 표정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나 요즘 저렇게 웃은 적 있나? 남편들은 금세 자기들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얘기, 옛날 얘기, 누구는 어디가 아프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죠. 메뉴판을 보는데 그 집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여기 갈비찜 괜찮다는데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아내는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했고 그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래도 이거 하나 시키자 하며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을 한다고? 저도 모르게 우리 남편을 흘끗 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저녁이 그냥 남의 집 구경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와 설거지하면서 혼자 그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건 아직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방 풀렸습니다. 반찬이 하나씩 나오고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남편들은 젓가락을 들기 전에 이미 말을 시작했죠. 옛날 얘기였습니다. 누가 군대에서 어땠다. 누가 회사에서 한때 잘 나갔다. 그 얘기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자연스럽게 맞은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집 아내는 밥을 먹기 전에 물부터 한 모금 마시더군요. 그 순간 그 집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물병을 자기 쪽으로 당겨 다시 채워줬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에 밴 동작 같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연출이 아니다. 저건 습관이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더군요. 음식을 나누는 장면에서도 그 차이는 계속 보였습니다. 반찬이 조금 멀리 있으면 그 집 남편은 젓가락을 뻗기 전에 이거 좀 줄까 하고 묻고, 아내는 아니 괜찮아 하다가도 결국 받아먹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오래된 부부 광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요, 자기 앞에 놓인 것부터 먹기 바빴습니다. 맛있다, 짜다, 양이 적다, 그런 평만 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서 먹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씁쓸해졌습니다. 그 집 아내가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하고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만 있죠 뭐. 그 집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웃으면서 그래도 집에 있으면 여보가 심심해하니까 내가 말이라도 많이 해줘야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말이라도 많이 해줘야지. 말이라도.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말이 없는 게 편안함의 증거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이라서, 말 안 하는 게 성숙한 부부라서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자신이 웃겼습니다. 나는 말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참는 사람이었구나. 음식이 거의 다 나왔을 즈음 그 집 아내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며 난 이 집 된장찌개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남편이 바로 그럼 다음에 올 땐 이 집으로 또 오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올까? 아마도 아니겠죠. 우리 집은 늘 그때그때 정해지니까요.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녁 차리 내내 저는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동시에 남의 집 부부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걸요. 비교하려고 본 건 아닌데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저를 웃게도 하고 조금 불편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마치 젊었을 때 놓친 유행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날 식사는 웃음도 있었고 대화도 많았지만 제 속에서는 자꾸 작은 생각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서 천천히 꺼내게 될 줄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말이 많던 남편이 밥을 먹고 나니 갑자기 입을 다물더군요.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데 머릿속은 식당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집 남편이 했던 말들, 별것 아닌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신발을 벗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배부르다.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리모컨을 찾더군요. 저는 외투를 벗어 걸고 가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동선이 얼마나 익숙한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를 틀자 물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제 머릿속도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할 만큼요. 말이라도 많이 해줘야지. 아까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이라도. 나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조용한 게 편한 거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얼마나 오래 속여왔던가 싶었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닦으며 결혼 초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남편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다 했죠. 저는 그게 귀찮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의 말은 줄었고
저는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접시를 내려놓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제 손을 보니 주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 손으로 밥을 얼마나 차렸을까? 이 손으로 가족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을까? 괜히 손바닥을 한번 펴봤습니다. 그 집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유 있어 보이던 그 표정. 특별히 더 젊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던 얼굴. 그 얼굴이 떠오르자 괜히 제가 초라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금 억울해졌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러다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우스워서요.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웃지도 않은 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또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아무 생각도 안 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서운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고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집에 오는 게 부부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식당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병을 채워주던 손, 아내를 부르던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 저는 그 장면을 곱씹다가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집 아내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이상하게도 저를 울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입던 옷이 사실은 내 몸에 맞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다짐 하나를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싸울 생각도 따질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계속 모른 척하지는 말자고요. 그 생각을 끝으로 저는 그날 밤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은 어제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먼저 일어나 TV를 켰고 저는 부엌에 가서 밥을 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여는 그 모든 과정이 어제까지 해오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 앞에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 텐데 그날은 밥을 놓으면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국 좀 짜네. 별말 아닌 말이었지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그래 하고 한 숟갈 더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말을 했습니다. 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말들이었죠. 그릇은 여기다 두면 편해. 이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만 했을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는지 마는지 고개만 끄덕이거나 알았어 한마디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을 마시다 말고 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더군요.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괜히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사람도 늦게 배우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의 집 부부를 떠올리며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집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날 그 자리가 제게 알려준 건 딱 하나였으니까요. 나를 너무 오래 조용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 지금이라도 말을 하면 된다는 것. 저녁마다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하던 저는 어느 순간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큰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갑자기 로맨스를 바라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평생 침묵으로 사는 것도 억울하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말이 좀 많아졌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입이 풀렸어. 그 말에 남편은 별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단히 달라 보이진 않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신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날 남편 친구 부부랑 먹은 저녁은 결국 남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하고, 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제 마음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 나이에 제가 새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